저도 좀 답답해서 네. 국회의원 뭐 그래서 국회에 무슨 여러 가지 뭐 무슨 부서들이 있잖아요. 또 네. 근데 과연 그 문화체육관광 부서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 실내체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예.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뭐 로드 FC의 정문홍 대표나 그다음에 뭐 권하솔 선수 네. 선수들이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 어차피 로드 FC도 하나의 단체이고 조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직에서 이런 목소리를 관에다 내준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이고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목소리, 그 정부의 관장님들의 목소리를 좀 오피셜하게 냈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것은 공식적인 형태를 띈 비선 접촉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 간담회도 참석하고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도 현장에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정말 힘든가에 대한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또 그렇게 활동을 해주신 건 저는 너무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마음속 한곳으로는 참 고마움, 네, 관장들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지요. 네, 그런 마음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체육행정을 결정하고 하는 부서가 나서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질병관리본부센터, 뭐 감염법 예방에 관련된 이런 법을 집행하기 위한 곳에 어떤 하부 기관으로서만 그냥 자문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하지 말고 지금 사실 이러이러한데 실질적으로는 이렇다. 현재는 실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의 각 주무부서들 간에도 서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역량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리고 문화체육부라는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체육회 관련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몇십 개 될 거예요. 네. 또 메인 종목들은 뭐 한 10개 안팎이지만 하여튼 몇십 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류적 판단과 서류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닥 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해 거지. 지평 자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만 신경 쓰고 좀 이런 부분이 좀 하면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계에 피해가 그럼요. 그거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또 가정을 이루고 대부분의 관장님들 결혼해서 이렇게 사실 그럼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의 위기가 같이 오고요. 가정의 위기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인 큰 위기로도 봉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신들의 펜대에서 그 게으름, 저는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죠. 조금만 뛰어다니고 현장에서 좀 듣고 이런 정책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뭐 각 협회장들이라도 좀 만나든가 만약에 협회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얘기가 없더라도 전화라도 해서 지금 이런 실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잠깐 간담회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정책 결정하기 전에 그건 뭐 안 오겠습니까? 와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정책 결정해도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그 기간, 소위 그 텀은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전에 뭐 공문 좀 보내고 제 생각엔 한 일주일이면 거의 다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도 채 안 걸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할 일이 많다. 전화해 보면 그럼 뭐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아느냐. 아니 물론 바쁜 거가 있겠죠. 다 나름대로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바쁜 거는 뭡니까? 그럼요. 우선적인 거. 뭡니까? 집합금지 함부로 걸었다가 얼마나 생계에 위협을 오게 되는 이런 잘못된 행정명령을 할 때 신중해야 하고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사전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순위지 뭐가 더 바쁘고 우선순위입니까? 지금 이 전국에. 맞습니다. 해당 주무부서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참 저를 분노케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 아니라 뭐 많은 관장님들 다 분노케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계시겠지만 이번 일만 보자면 그 좀 이번 최소한 뭐 다른 이름 제쳐두고요. 이번 일만 보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으른 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바쁘시겠죠. 바쁘시고 일 많으시겠죠. 하지만 지금에서 체육 관련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그다음에 저는 특히 정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가장 저희가 이제 성명서의 마지막 항이 이 부분에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그 어떤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의 재산을 침해하고 혹은 구속하고 제한하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이 아니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피해자는 피해 입은 거에 대한 산정을 정확하게 서로가 합의된 상태의 보상. 맞습니다. 그것이 합의돼서 합의가 됐다고 하는 어떤 인증이 서로 양쪽에 찍힌 형태의 보상을 정당함이라고 정의를 하죠. 뭐 지원금 형태로다가 뭐 200만 원, 이번에 조금 올라서 3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2달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기일로 따지면 2달 정도 해당한 걸 다 스탑을 시켜놓고 300만 원은 정말 장난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감염법 아마 몇 항이 제가 그걸 잠깐 까먹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우리 집합금지 규정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차단한다. 그게 법령으로 정해갖고 그거를 주로 들고 나서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적용의 그 대상이 형평성이 없고요. 또 하나는 감염법 그게 되려면 그렇게 해서 되려면 그거보다 상위법이 뭡니까? 헌법 아니면 헌법. 그럼요. 헌법에서 정한 헌법의 23조 자체 위배가 됩니다.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없지요. 지금 정부가 일종의 그 지원금 형태로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거 이대로 끝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한다. 이게 공공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한 것에 규제가 이미 위법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염법이라는 감염법 예방에 관련된 법조항을 들어서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엄청나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위중하고 어디 또 병원 의사분들 이렇게 자문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이래도 신체 활동이 아무리 그래도 신체 활동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살짝 띄워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뭐 검토해 보겠다. 아니 언제 검토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요. 지금 이런 잘못된 행정결정은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감염에 관련된 우리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체육관 관장님들 누구보다 잘 지키십니다. 이제 물론 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태만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체육관에서 작년 1년간 우리 도장에서 그런 감염자들이 그렇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잘 지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통계치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갖고 통계치를 갖고 좀 정책 결정을 하고요. 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한번 또 이 뭐 단계를 조정할 때가 오잖아요. 그게 17일 날 이제 그게 끝나고 뭐 18일부터 영업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 이제 물론 뭐 위에서 결정된 게 어떤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소년 대상으로 9인 한 타임에 9인 이하인지 그것도 좀 명확치가 않아요. 타임제에서야 아마 수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한 타임에 9인 이하인지. 그렇다면은 뭐 복싱 같이 타임제가 없이 하는 운영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 복싱 같은 데는 그럼 9명만 계속 이제 관장은 앞에서 이제 9명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자 여기 이 사람들 운동 끝날 때까지 좀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체육관들도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해왔지만 또 잘 이행을 하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또 현실적으로 적어도 우리 한 타임은 보통 뭐 적은 때는 뭐 7, 8명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해 본 결과 한 10명에서 20명 그거 그렇죠. 안팎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체육관들이 아주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에는 또 작은 체육관들은 또 그렇게 많이 운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인 체육관의 기준으로 보면 뭐 못해도 10명에서 20명 이 정도는 그 수업적인 부분에서는 여기를 해줘야지 그게 현실적이죠. 마스크 착용하고 또 저희 같은 환기를 또 철저하게 방역을 체육관들이 가장 잘하거든요. 그래도 또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이라든가 그게 나오게 되면 그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실 건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회성에 그쳐서 이렇게 하려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잘못된 행정 결정을 반복을 한다든가 혹은 저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 또 이렇게 해놓고 전혀 그 형평성 없게 혹은 일관성 없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엄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런 식이 지속된다든가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저희의 그 또 다른 형태의 저희가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안에는 뭐 지금같이 똑같이 또 이제 성명서 전달이나 또 다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우리가 한번 또 기자회견을 하고 나아가서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아마 수백억 대가 될 겁니다. 네. 이 행정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말 행정소송이고요. 정말 저희의 피해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 이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게 피해액이 보통 액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안에는 배상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한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그 법적인 법적인 제재, 처벌까지 강화로 한 것들을 염두한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집합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을 때 사실상 체육관 관장님들이 말을 제일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닫으셨잖아요. 또 정말 뭐 우리 체육관 관장님들은 우리 전국에는 도장, 격투무도 관련된 관장님들만큼 이렇게 준법 정신이 좋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어느 집단, 어떤 업종도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체육 도장, 특히 이게 도장, 체육관 격투 무대에 관련된 관장님들은 정말 너무너무나 잘해주셨죠. 아마 최고라고 봅니다. 최고의 준법 집단. 그런데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진짜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말 잘 듣고 더 잘한 사람들이 법 잘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더 괴로워하고 있으니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건 인재라고 봅니다. 인재. 인재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막을 수 있거나 그렇게 선택해서는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맞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태만하게 결정한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코로나로 다 돌린다든가 뭐 코로나 사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그 모임이 만들어진 게 좋은 게 격투 무도, 실내 격투 무도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그간 좀 그런 게 없다고 봤거든요. 앞으로 좀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 뭐 무도 연합회 여기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있네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협회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이제 뭐 특정 무도 단체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무도 협회들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우리 격투 무도에 관련된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입식뿐만 아니라 이게 협회들이 있지요. 많습니다. 이 협회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저는 협회가 그동안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환경 하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런 큰 중차대한 진짜 생계 위협, 이제 존립의 위기에 왔을 때 협회들은 분명히 단체 교섭력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익단체니까요. 그렇죠. 개인이 그냥 정부에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협회라는 거는 협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한다라는 것이 협회의 사실 존립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잘 내주지 못하셨던 부분, 이제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걸 대의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대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소의적 관점과 대의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의적 관점은 개인의 어떤 관계성, 어떤 그런 소집단의 관계성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소의라고 보고요. 대의라는 거는 정말 이 전체 구성원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을 갖고 분명히 그런 관계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어필하고 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일선 관장님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시고, 예, 저 역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이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발전해 나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봤을 때 상생하는 협회, 살아있는 협회는 일선 그 협회에 소속된 체육관이 없어도 협회만 사는 그런 형태의 협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협회 우리 도장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현실에서 지금 굉장히 큰 재난을 당한 거고요. 행정 살인을 당한 거고 억울함을 당한 이 협회들의 의견들을 잘 대변을 하고 또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혹은 지자체 관련 주무부서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대변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협회로 성장해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서로 간의 그런 미래들이 굉장히 밝지 않나. 저는 그 바람을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협상력을 갖추어라라는 말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국민은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이제 협회의 존립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협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그 협회가 가장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큰 목적이죠. 그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틀에서 향후 협회들이 체육회 가맹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노력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행정적 불이익을 당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소위 교섭력, 단체 교섭 대표, 그렇죠,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같이 갖추는 것 역시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네요. 뭐 어디를 비판하고 어디를 타도하고가 아니라 그럼요. 예, 그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바람이죠, 바람. 네, 영향력을 잘 발휘해 협회 왜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협회를 바라보죠. 바라보죠. 예, 우리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임이 결성되는 거는 저희가 무슨 사리적 목적, 사회적 목적, 그다음에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저희는 생존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외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결성이 되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행정적인 법적 대응을 같이 해나갈 거기 때문에 진짜 정부나 주무관서에서 정말 안일한 행정결정을 함부로 그다음에 태만하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